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이 책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책 중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부채 없이 천억대 자산가가 된 55년생 세이노 씨의 생생한 부자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이노의 의미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놓으라고 외치며 제대로 살아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과 부의 실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도 신경 쓰라.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합니다. 나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믿지 않습니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본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섭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미숙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바비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느라 정신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나처럼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본의 야마다 오사무 역시 사람을 간파하는 기술에서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외모 콤플렉스가 심하면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이야기는 과장된 것 같습니다. 올 2월 2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 여성들의 성형수술 풍조를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훨씬 더하다. 붕괴하는가 웃긴 기사이죠. 1996년 미국 격주간지 부추는 미국 남성들이 외모에 쓰는 비용만 연 12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에 의하면 키가 188cm 이상인 남자들은 183cm 미만인 남자들보다 12.4% 더 많이 법니다. 키높이 구두를 신어라. 94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 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 더 받는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정신병동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변신하라. 의사 전달 효과 역시 55%는 몸짓 표정과 시선에 의존하며 38%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말에 의존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당신이 발표할 때 머리와 의상, 말투도 발표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부티는 재치를 내기보다는 귀족적이고 멋진 외모를 연출할 수 있는 귀족적인 스타일을 추천합니다. 당신의 외모에는 귀족적인 세련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화 음성이나 운전 습관, 의상 코드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매력입니다. 외모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출발선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력이 궁극적인 승자입니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하지 마세요. 외모에 자신이 없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당신을 믿고 실력을 향상시켜보세요.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잔인하게 비웃지만 일어나면 당신을 존경합니다. 찰스 왕세자가 왜 젊고 아름다운 다이애나를 좋아했다가 턱주름 가득한 바커 볼스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이 마음에 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자발적으로 당신의 주머니에 들어와 쌓이는 것입니다. 흉기를 들면 강도가 되고 속임수를 쓰면 사기꾼이 됩니다. 연고에 호소하면 상대와의 친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든 20%도 안 되는 부자들이 80%의 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부자들이 당신에게 지불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훨씬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노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고 싶다면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가격이 저렴하고 방의 개수가 많다면 최고일 것입니다. 부자 동네에서는 집의 외관, 이웃, 채광 및 전망 등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크기가 같은 대형 아파트일지라도 작은 평형이 섞여 있으면 가격이 낮게 형성됩니다. 이처럼 가격은 실용성이 아닌 다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때 일본 자동차들은 고급차로서의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약 15년 전 토요타 자동차의 회장은 젊은 엔지니어 10명을 뽑아 특명을 내렸습니다. 1년 동안 미국에서 머무르며 미국의 부자들이 타고 싶어할 차를 만들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렉서스라는 차가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부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이미 경험한 것 이상을 원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괜찮아 보이는 수준 정도라면 그들이 지갑을 시가닥이나 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나는 현명하지 못한 구매를 피하기 위해 언제나 다른 곳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고 친구를 도와줍니다. 돈 거래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상환 계획 등을 상세히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많거나 카드 사용 내역에서 소비성 지출이 많으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가 친구인 경우에는 회사의 격리 자료들을 세무조사를 하는 것처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경영에 약간의 문제라도 보이면 담보를 받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인 경우에는 그의 성격을 고려합니다. 사채놀이는 안 하지만 은행이자 수주는 요구하며 그 이자로 같이 한잔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가 부탁을 해도 보증은 아무렇게나 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이자가 높아도 가진 재산의 상당액을 어느 한 친구에게 몰아서 빌려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친구 때문에 당신 가족이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 친구들이 목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돈을 벌어 목돈을 갚을 수 있게 될 확률은 낮습니다. 큰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물의 선순위 관리자들이 많다면 당신이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약속 없이 빌려주는 것이 좋지만 친구에게 재산이 없으면 월급이나 잡할 정도인데 다른 친구들이 친구에게 너무 잔인하다고 당신을 욕할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급히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가 설명하는 말을 절대로 그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거짓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를 믿는 것은 좋지만 친구가 처한 상황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 친구도 미래 상황은 모릅니다.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친구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 상황이 당신 돈을 갚지 못하게 만들며 우정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면 절대로 연락을 두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락이 두절되면 곧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당신이 빚주지 않은 친구들마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깨에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고 경쟁 대상도 안 되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직원을 사람 하나는 좋다고 말한다면 그가 일은 지독히 못한다는 뜻입니다. 76세 고령의 경영자 호리바 마사오, 역시 일자라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에서 적이 없는 사람을 무능의 대명사로 부릅니다. 예수님조차도 적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승자에게는 적이 많고 패자에게는 친구가 많은 법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정치나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인기와 영합하여 욕을 먹으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십시오. 말이 모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갈등이 생겨서 주변에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나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대화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갈등이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자체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큰 명분 아래 모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화합, 사랑, 애국 등의 명제 아래 모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제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갈등이 계속해서 골마갑니다. 둘째는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권위나 지위에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윗사람일 경우 주로 나이나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아랫사람이 잘못한 것을 윗사람이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으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소에 당사자에게는 태연하게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해와 과장, 모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딱 잡아댈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직접 대화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해가 해소되지 않아도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다중인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가장 멀리하면 좋을 대상입니다. 네 번째는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입으로 직접 언급하기 어려운 것들도 거침없이 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연장자들을 당황시키며 상대방에게 서운함이나 괴로움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주관에 따른 이분법적 사고가 강합니다. 자식과 대화하자고 제안하고 자식이 말하면 오히려 야단을 부르고 그래서 자식이 침묵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부모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섞여 있지만 갈등이 발생하면 어느 한 유형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갈등 유형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어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자신과 상대방의 논리적 유형을 이해해보세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서로 다른 유형이라면
차라리 더 이상 만나지 않거나 어려우면 침묵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연한 말이지만 상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합시다. 세이노의 성공담에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노력은 정말 개소리일까요?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부유한 집 자녀들과 비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의 경우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빈민층과 부유층이 동시에 존재해왔습니다. 졸부 흉내를 내지 말고 먼저 돈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지식을 배양하세요. 동아일보에 연재된 세이노의 부자 아빠 만들기 칼럼에서는 세이노 씨가 그 자신을 학력도 남다르지 않고 머리도 좋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버는데 굳이 똑똑한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아주 평범한 사람들보다 약간 생각만 달리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필명을 고집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IMF 사태 직후 모든 언론에서 당당하게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고 언급한 이후 온갖 협박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혼이 벌어지고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돈 버는 노하우가 언제,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는지 궁금하다면 먼저 돈을 모으는 방법과 지식을 배양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세요. 사람들을 만나면 단순히 내 호주머니를 불려줄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 내가 장사꾼에게서 물건을 살 마음이 생기려면 나를 단순히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정말로 섬기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고객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양반 정신 대신 멋은 정신을 가지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첫 걸음이다. 멋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내가 강의용 음향기기 설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손해를 본 적이 있었지만 무료 수리나 신품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그 결과 1년 후에는 수억 원을 벌 수 있었다. 또한 품질을 남들보다 10%만 더 좋게 제공한다면 가격은 몇십 %나 더 받을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보다 경쟁이 약한 분야에 노력해야 보통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 몇 차례의 실패를 거듭했지만 빈손으로 시작하여 작은 것부터 시작해 인내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이룬 경험이 있다. 나는 남들이 모르거나 불편해하는 것을 찾아다니며 그 것들을 해소해주고 대가를 받는 구조체를 만드는 데 열중했다. 그 결과 나의 영어 지식과 연결되어 무역 및 유통까지 연계되었다. 모든 사업은 3년이 지나야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년간 몰두하면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체의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인연을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해수의 진을 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든 해수의 진을 치고 죽거나 덤벼들기 전까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 정보를 가공하고 컴퓨터, 음향기기, 무역, 유통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불렀습니다. 부동산 경매나 증권 투자에 대해서도 직접 공부하고 결정합니다. 지금도 항상 공부하고 있지만 이젠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참고할 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몰리는 길에는 잘 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마인드는 무엇인가요? 졸부 흉내를 내지 마십시오.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렇게 목돈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생존 능력을 배양하세요. 고민이 있다면 10분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결국은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천재들만이 아닙니다. 10분 안에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을 잊지 않으시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311회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벌지 못하느냐는 것을 논하며 그 차이는 어디서 나는가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재테크를 잘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 종잣돈이 있어야 하고 여유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유 자금이 없어지면 투자를 하더라도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모든 투자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누구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일까요? 저와 같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큰 손들이 전부 그 돈을 노리게 됩니다. 빚을 내서 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빚입니다. 세이노는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는 철학을 전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은 마치 피처럼 순환하며 생명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는 피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를 나누듯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삶에서 필요한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세이노 사전에서는 노력이란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열심히 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이노는 말합니다. 직접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결론은 돈보다 소중한 것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누구나 어떤 이유로든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바람이 더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빛나길 바랍니다.